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레딧의 오픈스택 플랫폼이라는 제품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사실 오픈스택이라는 걸 모르고 여기 오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근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오픈스택에 대해서 그냥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솔루션이다. 이 기술 자체만 있으면 클라우드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바라보는 또 오픈스택이라는 건 좀 다른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 오픈스택은 일종의 미들웨어 같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걸 내가 구축하기 위해서 이 미들웨어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백엔드 기술들이 있죠. 예를 들면 KVM 하이퍼바이저, 오픈 vSwitch 이런 것들은 오픈스택이 가진 게 아닙니다. 원래는 백엔드 기술을 하는 거죠. 노바 컴퓨트 서비스가 하이퍼바이저들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렇지만 노바 컴퓨트는 하이퍼바이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스택이라는 걸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그 하위에 있는 백엔드 기술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오픈스택만 도입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입하시게 되면 아주 큰 공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날리지가 당연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가진 그 리소스들을 가상화해서 추상화해서 오픈스택이라는 하나의 API로 그 리소스들을 핸들링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가 있는 이유가 오픈스택은 클라우드를 위한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오픈스택은 사실 이제 대부분 개발되고 있는 환경들이 이제 X86 서버들이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가상화 기술들도 다 이 X86 서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오픈스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가? 기존에 오픈스택이라는 기술이,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사실 대부분 가상화를 했었습니다. 가상화를 하면서 기존의 피지컬 기반의 베어메탈 기반으로 운영하던 그런 워크로드들을 가상화했죠. 이 가상화하면서 사실 OS에 대한 업그레이드 생각도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워크로드 소스 수정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이미 그대로 가상화로 옮겨가죠. 그럼 이 서비스가 유지되려면 가상화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에는 VMHA 이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인프라에서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들을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가상화와 오픈스택이라고 얘기하는 클라우드는 좀 약간의 시선을 달리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오픈스택은 잘 알고 계시듯이 스케일 아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내 리소스들을 계속 스케일 아웃해서 대체해 나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우리는 오픈스택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상화 기술은 이런 고가용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HA 기술들을 씁니다. 클러스터 기술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클러스터 노드들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맥스로 32대까지 묶어서 하나의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성에 갇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오픈스택은 좀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요. 자, 이 스케일 아웃이라는 것은 내 워크로드의 스케일 아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가상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워크로드 그냥 옮겨온 거죠.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좀 다른 접근이죠. 하위에 있는 인프라 기술이 보호해준다기보다는 그 워크로드 자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오픈스택에서 컴포너가 장애났습니다. 살리려면 이베큐에이트라는 걸 실행해야 되겠죠. 대신 그 이베큐에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노바의 백엔드가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베큐에이트도 사람 관리자가 또 알아야 된다는 그 상태를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자, 이 오픈스택이라는 이 인프라 기술은 장애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도
장애를 허용하고 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야만이 이 오픈스택에 적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를 그냥 오픈스택으로 전향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오픈스택을 써서 내 인프라를 운영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로 보호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스택은 그냥 운영하시는,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이 오픈스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회사에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프로들을 개발하는 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오픈스택에서는 장애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또 가상화에서도 우리가 DB 같은 경우는 오라클 DB를 가상화에 올려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모든 자원들이, 내 회사 내에 있는 자원들이 다 가상화와 클라우드로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맨 끝에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오픈스택 하면 사실 레딧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레딧이 이런 오픈스택이나 이런 오픈소스 기술들을 많이 기여를 하고 참가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레딧은 본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가 아닌 기술은 저희 제품에 탑재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가 아니었던 기술들도 저희가 인수를 하잖아요. 그럼 다 오픈소스화해서 공개를 합니다, 소스들을.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레딧 클러스터 기술입니다. 레딧 클러스터 기술은 예전에 다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원래 소스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소스를 공개를 했다 그런 거고요. 자, 근데 오픈스택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OS겠죠. OS가 안정적이어야만이 그 위에서 운영되는 오픈스택도 안정적일 거고요. 당연히 컴퓨터 노드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안정적인 OS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정적인 OS라고 이제 정평이 나와 있는 게 사실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죠. 그리고 이제 노바에서 컴퓨터 노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또 KVM 하이퍼바이저입니다. 당연히 레딧이 KVM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리눅스 OS에 대한 안정화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내 사용자분들은 많이 턴온 시켜서 쓰지 않는 SE 리눅스 같은 이런 기술들도 저희는 오픈스택, 저희가 제공하는 오픈스택 제품들은 딱 이 SE 리눅스가 인해들 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이 SE 리눅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 S버트라는 기술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인스턴스가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를 당했을 때 이 S버트라는 기술이 없다면 다른 쪽으로 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SE 리눅스에서 제공되는 이 S버트 기술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미연히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 오픈스택에서 사용하는 모든 대부분의 기술들, 플러그인 기술들이 다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플러그인되는 그런 백엔드 기술들을 상호 연동해서 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랑 같이 인증되어 있는 상호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밴드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레딧의 이제 오픈스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좀 다른 점은 사실 커뮤니티 버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릴리즈가 됩니다. 하지만 레딧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같은 경우는 10년을 지원하고 오픈스택 플랫폼 같은 경우는 3년을 지원합니다. 지금 다음 달 3월 초면은 리버티 기반의 저희 오픈스택 플랫폼 8버전이 나오는데요. 물론 또 3년을 지원을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문서 같은 걸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의 어떤 커뮤니티 버전을 쓰고 계시는 사용자라면 힘든 부분들이 사실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나 이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KVM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spec.org라는 벤치마킹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spec.bot 2013이라는 이 스코어에 보시면 레드, 파웨이, IBM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양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능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레딧이 가지고 있는 스코어라는 거죠. 자, 저희는 이제 8소켓 물리적인 CPU 8개죠. 코어가 아닌 물리적인 CPU입니다. 8소켓 서버에서도 이 성능 수치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가상화 기술들, 예를 들어서 VMware나 젠 같은 가상화 기술도 물론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리눅스 커널을 수정하죠. KVM은 리눅스 커널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리눅스에 있는 일종의 모듈이죠. CPU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IO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다 리눅스 커널에 있는 기능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가 늘어나도 그냥 리눅스가 지원하는 그 CPU를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이라는 또 KVM이 제공됩니다. 이 리얼타임 KVM의 요구는 사실 이제 NFV라는 분야에서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리얼타임은 사실은 이제 로우 레이턴시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된 건데요. 이 개념 자체는 뭐냐면 원래 리눅스 커널이 하는 스케줄링보다 훨씬 원래 리눅스 커널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이제 스케줄링이 일어납니다. 근데 리얼타임 커널은 밀리세컨드 단위고요. 리얼타임 커널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스케줄링이 나옵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리눅스 커널에서 한 번 실행될 때 얘는 1000번 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타임 슬라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주 실행할 수 있다면 안정성이 있겠죠. 내가 한번 레이턴시라는 거는 내가 한번 실행하고 다음에 실행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가 레이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여줘서 로우 레이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증권 거래나 이런 트레이딩 시스템들이 이런 리얼타임 커널들을 많이 활용해서 증권 거래 시스템에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NFV에서도 이런 리얼타임, 로우 레이턴시 안정적인 응답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고 그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리얼타임 커널에 대한 KVM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다른 벤더나 에서 기여를 했던 수치보다 훨씬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게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성능 관련해서도요. 사실 이제 네트워크 성능을 내려면은 피닝이라는 기술과 누마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NFV에서는 이 요구되는 것들이 네트워크 성능들이 되게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워크로드들이 오픈스택에 탑재돼서 운영이 될 텐데 그러려면 대부분이 다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 네트워크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제일 먼저 고려될 부분들이 이제 CPU 핑이죠. 가상 CPU와 물리적인 CPU가 딱 고착이 돼서 동작을 한다면 이 원래 리눅스 커널들은 스케줄링을 30초에 한 번씩 이렇게 넘겨줍니다. 프로세스를 코어나 이렇게 넘겨주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 당연히 CPU 사이클이 그런 데 사용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CPU 사이클이 또 네트워크에 더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닝 같은 기술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 하드웨어 서버들은 누마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CPU하고 메모리, PCI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한 노드에 있는 네트워크 카드와 메모리와 CPU를 같이 쓰게 만드는 게 또 성능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누마 어웨어 스케줄링 같은 기술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휴지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리눅스는 4K 단위로 메모리 페이지를 억제하는데요. 메모리가 많으면 큰 메모리를 핸들링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겠죠. 근데 휴지 페이지를 쓰면 뭐 2메가 단위 또는 1기가 단위의 메모리 억제스를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머신의 백엔드로 이 휴지 페이지 메모리 쓰게 되면 스와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지 메모리 자체가 스왑이 일어나지 않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스왑이 일어나지 않는 가상머신의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백엔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또 이제 패킷 프로세싱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 VSwitch 2.4.0 이상부터는 DPDK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DPDK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픈 VSwitch를 개발할 때 DPDK를 써서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PDK를 쓰는 이유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디바이스로 들어와서 유저 스페이스로 가기까지 메모리 카피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다시 그걸 대전송하기 위해서도 유저 스페이스에서 커널 스페이스에서 드라이버 쪽 이런 쪽으로 이제 메모리 데이터 카피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이 DPDK 기술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기술들이 매도 성능을 높이는가?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다 CPU를 작게 쓰는 거죠. 네트워크에 더 많은 스케줄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된다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더 많이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PDK 같은 기술들은 이 패킷 프로세싱을 더 악셀레이팅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적용되는 거고요. 뭐 리소스 어웨어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트론에서 L3 같은 경우 L3 라우터가 생성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오토 페일오버 같은 설정을 하게 되면 분산돼서 내가 네트워크 노드로 지정된 노드에 분산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리소스 어웨어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 한쪽으로 계속 몰려서 한 노드만 V라우터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분산시켜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OBS를 좀 더 확장해서 L3나 L2 레벨 또는 이제 시큐리티 그룹 같은 부분들을 한 번에 같이 이제 하나의 API로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오픈 버추얼 네트워킹이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얼마 전에 시작됐는데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오픈 데일라이트 뭐 이런 부분들과 많이 중복이 되는 것들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이 오픈 버추얼 네트워킹이라는 게 오픈 스택 뉴트론의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포함되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서비스 어베일러빌리티죠. 오픈 서비스 자체도 가용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인스턴스도 아까 말한 초기에 제가 이제 이베큐에이트라는 통해서 구임이 장애 났을 때 다른 하이퍼바이저로 옮길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레디슨 페이스메이커 리모트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걸 인지해서 장애난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VM들을 자동으로 이베큐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오픈스택 플랫폼 디렉터라고 얘기하는 설치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설치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삼중화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서비스들도 가용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SElinux, SBOT 이런 기술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OS에 보면 포트 시큐리티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포트 시큐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도 또 사실 NFV에서 요구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오픈스택 내에서 내가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스턴스에 포트를 할당해서 뭐 인스턴스 하나에 두 포트를 할당해서 패킷을 포워딩을 하려고 하면 패킷 포워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큐리티 그룹이 그걸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포워딩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허용할 수 있게 포트별로 이 포트 시큐리티를 온오프해서 패킷을 포워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코의 뭐 CRS 라우터 같은 그런 것들을 내 가상 네트워크 안에, 테넷 네트워크 안에 두고 라우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기술이죠. 뭐 기존에는 이 기능이 없었을 때는 그냥 시큐리티 그룹을 끄고 운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GDPC 관련된 보안 이슈가 떴었습니다. 16일 날 많은 분들이 이 이슈 때문에 또 GDPC를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구글에서 이제 그 보안 이슈를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픽스를 한 사람들은 레딧의 직원들입니다. 그만큼 레딧이 어떤 보안에 대한 대응을 아주 빨리 한다는 거죠. 왜? 고객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5버전, 6버전, 7버전 보시면 제로데이라고 그러죠. 보안 버그가 발견된 날을 제로데이라고 합니다. 그 제로데이에 픽스했던 보안 버그의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일 보안 이슈 발견된 3일까지는 거의 100% 워크라운드 또는 이런 패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오픈스택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도 가상화할 수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SDN 기술들이 실제로 뉴트론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이제 LFV 환경에서 사실 이 SDN 기술들이 많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실제로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VLAN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트워크 관리자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뉴트론에 있는 OBS를 이용하면 VLAN 레인지 같은 거를 트럼프는 환경에서는 오픈스택에서 VLAN을 자기 알아서 선택을 해서 그 테넷에 하겠다라고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런 게 사실 SDN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스택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은 사실 하위단에 있는 어떤 네트워킹 설정이나 뭐 스위치별로 다른 그런 설정들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 SDN 솔루션들은 오버레이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죠. 보시면 이제 이 애쉬라고 하는 유럽의 텔레콤 회사들이 표준을 만들어가는 기관들입니다. 이 애쉬라고 하는데 애쉬에서는 이제 이 NFV의 표준들을 만들어서 POC 같은 걸 또 지원하고 이런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VNF라고 불리는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들을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생성을 할 때 사실 오픈스택에 네트워크를 생성해, 네트워크를 지워, 라우터를 생성해, 뭐 이런 오픈스택의 API만 알면 그대로 그걸 요청하면 된 거죠. 그러면 하위에 있는 플러그인 네트워크들이 오픈 DLRC든 오픈 VCH든 뭐 리눅스 브릿지든 상관없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기업 환경이나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오픈스택 제품을 지원하는 그런 벤더에서 사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을 지원하는 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해에는 이런 그 버그 픽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처들, 사실 뭐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오픈스택 버전들에서 새로운 피처들이 나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버전에서 상위에 있는 업스트림에 있는 코드들을 백포팅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스톨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첫 해에는 다 제공을 하지만 2, 3년, 두 번째, 세 번째 해에는 버그 픽스만 이런 형태로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픈스택 노바에는 연결할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가 여러 개 있죠. 컨테이너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데 레딧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는 레딧에서 제공하고 있는 KVM 하이퍼바이저하고요, VM웨어의 V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노바 컴퓨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픈스택에서 가상머신 OS를 사용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우분투나 센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OS를 지원하는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우분투는 사실 우분투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죠. 센토스는 커뮤니티에 물어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게스트 OS에서 생기는 이슈까지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이제 게스트 지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레드햇과 숫의 윈도우즈 게스트 OS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에는 사실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백엔드 기술들이 연결됩니다. 그럼 그 백엔드 기술들을 막 아무거나 가져서 연결하면 다 동작을 하는 게 아시대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2013년 저희가 출시한 이후로부터는 350개 이상의 저희 파트너들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이제 파트너 마켓플레이스에는 이제 900개 이상의 인증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 서버들, 물리적인 서버들과 인증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레딧이 유명한 게 또 교육입니다. 레딧 RSC 같은 그런 자격증들을 저희가 오픈스택 그리고 또 가상화, 클라우드 폼즈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까지 이런 자격증들을 또는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월 초에 나오는 저희 이제 오픈스택 플랫폼 8이라고 하는 IoT 기반의 제품에는 아마 그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기능들은 대부분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 프리뷰라고 해서 아직 이 기술들은 기업이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아직 미성숙 상태의 기술이라고 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랠리라고 해서 오픈스택 자체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구성을 해놓고 테스트하는 템페스트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OS DPDK를 이용해서 악셀레이트한 오픈 VCC를 제공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실 오픈 VCC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DPDK로 악셀레이트된 오픈 VCC를 컴퓨터에 쓰느냐, 아니면 기존의 오픈 VCC를 쓰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 DPDK로 악셀레이팅 되어 있는 OS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이제 이 버전들이 릴리즈가 됐죠. 그래서 아직 실방향에서 운영하기에는 아직 버그가 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테크니컬 프리뷰로 현재 둔 상태고요. 리얼타임 KVM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이네이트나 오픈데일라이트, 또 파이러스 서비스, VPN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저희는 테크니컬 프리뷰 상태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컨테이너는 언제 들어갈 건가. 사실 이제 이 컨테이너 기술을 써서 오픈스택에서 활용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있겠죠. 첫 번째는 오픈스택 컨트롤러를 배치하는 그 자체를 컨테이너 기술로 제공하는 이 콜라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픈스택 컴퓨터 노드에서 워크로드 삭제하는 걸로 이제 이 컨테이너를 쓸 수 있는데요. 현재 이 기술들은 저희가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제품화해서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는 아마 2020년 이전에는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오픈스택만 제공하면 사실 오픈스택만 가지고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IT 환경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부르면서 이 오픈스택만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스택 외에 가상화, 기존에 있는 가상화 기술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술들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저희가 이제 레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는 이 클라우드 폼즈라는 게 핵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폼즈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기술입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매니지 IP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레드 클라우드 폼즈는
VM웨어 가상화, 그리고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버추얼라이제이션, 저희가 지금은 또 MSI 하이퍼V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픈스택 플랫폼, 그리고 아마존까지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럼 이 앞단까지는 사실은 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스까지 같이 탑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제가 레드 클라우드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픈스택 플랫폼과 클라우드 폼즈 그리고 오픈시프트라는 파스 솔루션이 같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사실 요즘은 많은 이 기업들이 오픈소스 기술로서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술 또는 이제 밴더의 기술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기술 내재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기술 내재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커뮤니티 기술을 가져다 쓰다 보면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커뮤니티 기술을 가져가서 재개발을 하거나 거기에 어떤 기능을 넣어서 나만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사실 같이 공개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형태로 해야만이 그 기술과 연계되는 것들이 같이 에코시스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 그 기술은 그 버전에서 머물러서 앞으로 달려갈 수 없는 상태가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술들을 활용하실 때 기술 내재화와 내가 고친 거는 또 커뮤니티에 다시 기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시면 성공적인 오픈소스 기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